우리는 모든 사람이 실시간으로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메신저, 소셜미디어, 그리고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나 사람들은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연구들이 우려스러운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완전히 혼자라고 느끼며 단절되고 고립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끼는 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아주 다른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특정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휴대폰을 보고 화면에 뜬 이름을 확인한 뒤 아주 단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안 받을래.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도 영원히 안 받을지 몰라. 그리고 이상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외로움을 느끼지도 상처받았다고 느끼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들 중 상당수는 살면서 지금처럼 마음이 편안했던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대체 어느 순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누군가가 먼저 거리를 두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 순간 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개의 경우 그들이 항상 그런 모습이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때 당신은 모두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 새벽이나 늦은 밤, 언제 연락해도 답을 주는 친구, 몇 시간이고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다툴 때 어떻게든 평화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었고 거의 항상 그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똑같은 고민을 듣고 똑같은 조언을 해주고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을 여러 번 지켜보면서도 다음번에도 그리고 또 다음번에도 기꺼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사소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화벨이 울렸고 누가 전화했는지 확인한 당신은 처음으로 전화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조금 더 고요해졌습니다. 그 순간은 당신이 약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본연의 역할을 정확히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구자인 스티븐 포지스는 우리의 신경계가 여러 가지 다른 모드로 작동한다고 설명합니다. 그중 하나는 사회적 연결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낄 때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너무 많은 감정 노동, 너무 큰 스트레스,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과도한 에너지를 쏟아부었다고 감지할 때 나타나는 또 다른 모드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의 신경계는 전략을 바꿉니다. 접촉을 줄이고 한 걸음 물러서며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스스로의 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감정적 에너지는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하고 제한적인 자원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대체 어디서, 어떤 관계가 당신의 삶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해답은 어른이 되기 훨씬 전인 어린 시절에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끊임없이 주변의 눈치를 보며 분위기를 파악해야 하는 환경에서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늘 어른들의 기분을 살폈습니다. 무언가 분위기가 싸늘하게 바뀌려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언제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는 것이 최선인지, 언제 눈앞에서 사라져주는 것이 좋은지 알고 있었나요? 정신과 의사 머레이 보웨는 이와 비슷한 현상을 정서적 단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정서적 친밀감이 오히려 긴장감이나 예측 불가능성을 동반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했을 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뇌는 일종의 적응 방식을 발달시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타인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으며 자신의 속마음을 너무 많이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어릴 적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생존 방식으로 시작된 것이 수십 년 동안 당신을 따라다니는 하나의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모든 거리두기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과 세상 모든 사람을 차단하는 거대한 벽을 쌓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건강에 관한 연구들은 장기적인 고립이 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주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맞지 않는 잘못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 역시
끔찍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사람들을 내 삶에 들여야 할지 말지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과연 누가 내 삶에 머물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정 인간관계에서 멀어지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무작정 아무나 잘라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사람들의 패턴을 파악하는데 아주 능숙해집니다. 자신이 아쉬울 때만 쏙 나타나는 친구, 칭찬을 가장해 교묘하게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가족, 엄청난 열정으로 다가왔다가 금세 식어버리고 사라지는 사람, 당신의 마음은 반복되는 악순환, 지켜지지 않는 빈말, 되풀이되는 이기적인 행동의 굴레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패턴을 수없이 겪고 나면 당신은 자신이 직감하고 있는 그 현실을 온전히 믿게 됩니다. 최근에 몇몇 연구들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더 많은 감정적 스트레스를 겪은 사람들은 사회적 신호에 더 예민한 감각을 발달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뇌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투에 나타나는 미세한 변화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피해망상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축적된 데이터이자 경험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수십 년 동안 관찰하고 비교하고 상처받고 학습하면서 일종의 조기 경보 시스템 같은 것을 발달시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보 시스템이 어떤 관계가 당신의 길을 다 빨아먹고 갉아먹을 것이라고 감지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신호에 귀 기울이는 법을 마침내 배우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흔히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사람들을 묘사할 때 사회성이 부족하다거나 고립되어 있다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선 속에는 우리가 항상 더 많은 인맥,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만남을 원해야만 정상이라는 강박적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도 존재합니다. 바로 스스로 선택한 고독이 주는 벅찬 평온함입니다. 이것은 가슴을 찌르는 아픈 외로움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온전히 숨을 쉬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주는 고요함입니다. 전화는 덜 울리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나 갈등도 줄어들며 시끄러운 마음의 소음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깊고 편안한 침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진정한 평화입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흔히 당신이 현실을 회피하고 도망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당신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가가는 중입니다. 더 평온하고 단단한 삶으로, 가면을 벗어던진 더 진실된 관계로, 그리고 끊임없이 남의 눈치를 보며 지쳐있지 않은 당신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특정 사람들과 거리를 둔 것 때문에 당신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자책해 본 적이 있다면 지금 이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당신은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이 없고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도 아니며 감정이 메마른 사람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고 값진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일 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함부로 가져갈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로 결정하는 것은 한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위대하고 용기 있는 결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간의 행복에 대해 70년 넘게 진행해온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가 내린 결론 중 하나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그 관계의 깊이와 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의 인간관계가 한 줌밖에 되지 않을 만큼 좁더라도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해주고 당신의 삶이 흔들릴 때 정말로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면 당신은 결코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당신은 흔들림 없이 당신만의 길을 완벽하게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일 겁니다.